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리자입니다. 월요일 또 새벽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시간이라서 지금쯤 주무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휴일날은 거의 뭐 잠잔다고 정신없고 평일날 되니까 이제 많이 일찍 일어나시는 것 같은데 6시 되면은 저랑 같이 시작하는 겁니다. 어제는 제가 술에 찌들려 가지고 좀 늦었어요. 거의 막 숙취 때문에 하루 종일 막 갤갤거리다가 이제 오후 되니까 좀 살아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찐팬 우리 강병원님 덕분에 구경을 너무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추억 잘 만들고 왔고, 하여튼 또 우리 사랑하는 찐팬들 모두 행복한 또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강병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 삼성전자의 그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4가 명품을 입는다. 명품. 언뜻 봐서는 그 숫자가 몇 줄 적혀 있는 게 전부 같은데, 하지만 그 안에서부터 바깥까지 프랑스의 그 명품 메종 마르지엘라, 메종 마르지엘라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메종 이 아이덴티티를 듬뿍 발랐어요. 이 문제는 가격이야. 가격. 그 스마트폰 단품인데도 200만 원이 넘거든. 200만 원. 200만 원이 넘을 것 같다. 응? 그 삼성전자 또한 그 가격 책정을 두고 완전 고심했던 것 같아요. 고심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따르니까 삼성전자는 오는 12월 1일이죠. 갤럭시 Z 플립4 그 메종 마르지엘라 에디션을 이제 정식 출시를 하는데, 이게 한정판이에요. 한정판 에디션이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 가지고 추첨을 통해서 구매자를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 9일날 한정판 출시 소식을 알린 지 벌써 한 달 만에 이제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특이한 점은 뭐냐? 이 가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거야. 가격이 공개되지가 않았다. 특히 통상 삼성전자는 한정판 에디션 출시 소식과 동시에 가격을 알리는데, Z 플립4가 출시된 지 벌써 반년 가까이 됐어요. 경기 침체 영향으로 스마트폰 수요가 이제 줄어가지고 이제 고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갤럭시 Z 플립4 그 기본 모델 가격이 한 135만 원 정도 같아. 135만 3천 원. 256기가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매종 그 에디션은 한 200만 원 정도 초반 될 것 같다. 200만 원 초반 될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됩니다. 기존의 그 한정판 에디션 대비 가격 부담이 낮아졌고, 가장 최근에 출시됐던 갤럭시 Z 플립 3 톰 브라운 에디션의 경우 보니까 269만 5천 원이었어. 뭐 갤럭시 워치하고 버즈 등 웨어러블 기기랑 스마트폰 케이스가 함께 이제 패키지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좀 비쌌는데, 이 Z 플립4 매종은 매직 에디션 경우에는 웨어러블 기기가 없어요. 그냥 스마트폰 단품이야. 그리고 케이스 두 종이 포함됐고, 패키지 구성을 이제 간소화 해가지고 가격을 낮춰서 이제 흥행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비싸긴 비싸요. 내가 봐도. 하지만 삼성전자는 그 메종 마르지엘라의 그 독창적인 그런 디자인 가치를 재해석해가지고 Z 플립4에 이제 반영을 합니다. 공개 직후 보니까 지금까지 출시된 삼성 스마트폰 중 가장 예쁘다면서 찬사가 쏟아졌는데, 우선 전체적인 색상은 그 매종의 그 시그니처 컬러 솔리드 화이트야. 솔리드 화이트 이거를 채택을 했습니다. 후면은 내부 디자인을 외부로 노출시킨 듯한 그 매종 특유의 그 데코르티크라고 합니다. 데코르티크에서 그 기법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품의 그 실제와 동일한 형태 때문에 그 내부 회로 형상이 이제 후면 디자인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스마트폰 안에서도 이 프리미엄 경험을 되는 것 같아요. 프리미엄 경험. 이 두 가지 종류의 특별한 UX 테마를 탑재를 했습니다. 페인트 브러쉬 테마하고 반전 테마 두 개를 이제 탑재를 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매종 그 마르지엘라 특유의 현대적인 느낌을 더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마음 끌리나요? 제가 봐도 상당히 끌리고 하나 사고 싶은데
문제는 돈이네. 2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 구입을 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보니까 스마트폰도 극과 극이야. 저렴한 거 아니면은 아주 초고가 제품을 많이 매수하기보다는 참 구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꾸 주식을 매수한다니까 물건도 매수하는 잖아요.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팔릴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요번 주에 보면은 한 인사를 할 것 같아. 인사. 그래가지고 이제 JY 측근들이 좀 승진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재용 회장 취임 후에 이제 첫 정기 사장단 인사를 앞두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그 미래전략실이죠. 이와 같은 컨트롤 타워 조직을 이제 복원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컨트롤 타워 복원하지 않기로 했다. 갑자기 왜 안 했을까? 정현호 그 사업지원 TF 부회장하고 한종희 경기연 대표 체제는 유지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은 삼성은 이런 내용의 정기 임원 인사하고 조직 개편안을 이르면은 다음 달 1일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의 정통한 관계자가 그래요. 올해 삼성전자 사장단 그 인사폭은 예상보다 작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대신 부사장 이하의 임원급에서는 교체폭이 상당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관심을 끌었던 그룹 차원의 그 컨트롤 타워 복원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는데 그간 삼성 안팎에서는 사업지원 TF 전자계열이 있어요. 그리고 EPC 경쟁력 강화 TF가 있고 건설 쪽에 그리고 금융 경쟁력 제고 TF 금융계열 이렇게 분산된 그 지원 조직이 하나로 합쳐가지고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삼성의 그 참모 그룹이 그 수뇌부의 컨트롤 타워 통합 방안을 보고를 했지만 이 회장이 이제 불가 의사를 나타냈네요. 불가. 1960에서 62년생 기준으로 일부 사장급 그 인사 중에서는 용퇴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용퇴. 사장 그 승진자는 김원경 그 글로벌 대외 협력 팀장 등 이 회장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한 그런 지원 조직 부사장 중심으로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그 이재용 그 회장이 취임을 하다 보니까 삼성 안팎에서는 올해 사장단 인사폭이 예년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이 회장의 첫 번째 인사인 만큼 큰 폭의 세대 교체를 통해서 조직에 자신의 색깔을 입힐 것이다 그런 관측이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좀 메여가지고 하지만 그 주요 기업이 최근에 그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갈 정도로 경영 환경이 이제 악화되면서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전쟁 중에 장수를 쉽게 바꾸지 않는다. 이런 격언이 올해 삼성 사장단 인사에 적용될 전망 같습니다. 현대차나 SK 등 주요 그룹도 그 C레벨 진용을 크게 흔들지 않는 쪽으로 뭔가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산업계에 따르면 이르면은 다음 달 1일에서 2일 정도 공개될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는 소폭으로 이뤄질 건데, 지난해 출범한 한종희 경계연 그 CEO 체제는 유지가 됩니다. 역대 인사를 봐도 삼성전자 그 CEO를 1년 만에 교체하는 일은 흔치 않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의를 밝혔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정현호 부회장도 사업지원 TF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옛 그 미래전략실 같은 컨트롤 타워 복원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지원 조직 인사에도 혁신보다는 안정에 방점이 찍혀요. 안정. 사장급에서는 부분별로 1960년생 그 안팎의 고참 일부의 용퇴가 예상되는데 그 다만 대외 협력을 받는 이인용 사장 등은 본인의 고사에도 유임이 유력하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사업부 중에서는 한종희 부회장이 겸직하고 있는 그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하고 생활가전 사업부 중 한 곳에서 신임 사업부장이 탄생할 것 같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생활가전 사업부장을 그 한 부회장이 유지하고요. 한 부회장이 유지하고 그 VD 사업부장은 개발팀장 출신의 그 최용훈
그 글로벌 운영팀장 등 내부 인사가 맡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 사장 승진자는 주로 경영지원 조직에서 나올 것 같아요. 김원경 글로벌 대외협력팀장의 그 승진이 유력하고, 이 김 팀장은 외교관 출신이네요. 2012년 삼성전자에 합류를 해가지고 글로벌 마케팅, 대외협력 업무 등을 맡았고, 최근에 주요 그룹 총수랑 그 빈살만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회동 때도 모습을 나타낼 정도로 이 회장이 신임이 두텁습니다. 그 반도체 부분의 경영지원 실장을 맡은 그 김홍경 그 부사장이 사장 승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김 부사장은 그 미래전략실 전략 1팀 담당 임원 그리고 SDI 경영지원팀장을 거쳤습니다. 일단 고참 부사장의 팀은 64에서 65년생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다만 그 부사장급의 그 국내 해외 총괄 중에서는 연령과 무난하게 실적에 따라서 유임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다른 그룹도 이제 사장급은 소폭, 그 부사장 이하는 대폭 인사가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 23일, 24일 정기 인사 및 조직 개편을 단행한 LG그룹에서도 용태가 불가피한 일부 CEO만 교체됐고, 현대차도 보니까 다음 달 2일 하반기 이번 인사 공개를 알려져 있는데, 예년에는 12월 중순이 인사 시기였는데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 이 빅3 계열사 CEO는 유임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좀 많네요. 정의선 회장 취임 이후에 발탁한 인사인데다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냈기 때문이죠. 다만 지원부서의 사장급 중 퇴임하는 임원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다음 달 1일 주요 사장단 인사가 예상되는 SK그룹에서는 조대식 그 스펙스 추구 협의회 의장의 사연임이 유력하고, 장동현 SK 부회장을 비롯해서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 부회장이 많네.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유정준 SKENS 부회장 등 주요 계열사 CEO도 대부분 유임될 것 같다. 그래서 반도체하고 2차전지 그 쪽에서 분야에서 성과를 낸 CEO들이 공적을 좀 인정받고 있다는 게 그룹의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나름대로 실력 있는 분들은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실력 없으면 떨어져 나가는 거고 참 냉혹한 현실이죠. 그 삼성전자 영업이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어떤 분은 뭐 41조냐 아니면 27조냐 내년이 이렇게 막 엇갈려요. 많이 차이가 있어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느냐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요즘 보니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동일한 기업에 대해서도 그 전문가들의 내년 실적 전망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어. 이렇게 편차가 큰 종목의 경우에 컨센을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데, FN 가이드에 보니까 24일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전망치로 NH투자증권 2조 5,050억을 예상했고, 삼성은 2조 9,500억 정도를 적자를 예상을 합니다. 보니까 컨센인 1,011억과는 상당한 차이인데, 영업이익 전망의 차이에서는 내년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시각차가 생겨요. 그래서 NH투자증권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악화가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지고 3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이뤄진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반면에 삼성에서는 그래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과거처럼 경기 순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업황 개선 시점에 대한 판단을 미뤘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 상단이 한 41조 9,400억 정도 합니다. BNK에서 하단은 27조 4,200억 IBK 투자증권, 그렇게 보는가 봐요. 하여튼 격차가 14조 원이나 넘어. 현대차의 영업이익 컨센은 10조 1138억이었는데 가장 비관적인 전망은 7조 한 8,200억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조 원대를 사수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기아도 역시 이익 전망이 10조 3,200억, 그리고 하단이 5조 8,400억이니까 그 차이가 한 2배 가까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국제 유가가 이제 급등락하는 등 그 정제 마진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 정유 관련 기업 전망에도 큰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의 예상 영업이익이 최소한 1조
한 4,200억 정도에서 최대 5조 한 8,900억 정도 되는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보면은 제대로 맞추기가 힘든 거야. 예상 그치를. 하여튼 결론은 뭐냐, 내년은 상당히 안 좋다. 그렇다면 내년 안 좋다. 지금 여러 기업들이 많아요. 하여튼 뭐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SK 스퀘어도 그렇고, 하여튼 내년은 좀 실적이 좀 좋지 않다. 근데 과연 삼성전자 내년 영업이익이 27조, 제가 봐도 너무 이건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아 보니까. 하여튼 차후에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이를. 그리고 우리 외국인들이 삼성 사랑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최근에 이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투자자들, 그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룹이 바로 삼성이라는 거지. 그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SDI도 있고 전기도 있어요. 하여튼 많이 사, 외국인들이 막 줍줍하고 있어, 줍줍. 이달 들어서 지난 25일까지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3조 85억을 샀어요. 3조 85억. 특히 이제 코스피에서 한 2조 8,227억을 이제 사들였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종목들에 대한 투자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는데,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은 외국인의 투자 성향이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이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2차전지 대장주인데 LG 엔솔이더라고. LG 엔솔. 이달 들어서 6,700억 정도를 순매수했고, 19개일 동안 지난 14일을 제어해가지고 한 18거래일 동안 순매수세를 유지하더라. 순매수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LG엔솔을 매수하는 배경에 보면은 내년에 그 북미 시장에 대한 그 확장 가능성이 있어요. LG엔솔은 미국에 대한 총 투자 규모를 한 110억 달러 정도로 늘리면서 수주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쭉 그룹으로 묶어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담은 것은 당연히 삼성이지. 순매수 상위 5개 기업 중 2위에서 4위가 삼성전자, SDI, 뭐 삼성전기 이렇게 차지를 하더라는 거죠. 외인들은 삼성전자를 이달 들어서 3,998억 정도 사들였고,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때문에 LG 엔솔만큼 안정적으로 순매수세가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꾸준한 그런데 사랑을 받고는 있어. 심지어 그 삼성전자 우선주도 순매수 상위 10위에는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때문에 증권가에서 삼성의 7만 전자 회복은 시간 문제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DB금융에서 그래요. 검토해서 신규 투자 축소랑 감산으로 이제 공급 증가가 약간 제한적인 상황인데, 내년에 3, 4분기 이후에는 메모리 업황이 반등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 삼성의 그 대규모 투자는 메모리 반등 시기에 점유율 상승으로 연결될 것 같다. 그 다음 메모리 반등 사이클에서 삼성전자가 주인공이 될 거야. 삼성이 결국은 주인공이 될 거다. 주인공이 될 거다. 삼성에 이어서 SDI도 순매수 3등이야. 2,634억. 오히려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매수 강도가 높아. 매수 높고, 외국인들은 삼성 SDI를 지난달 21일부터 9일까지 1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는 거야. 순매수. 이렇게 참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 봐요. SDI를. SK증권에서는 그래요. 북미 시장은 그 국내 배터리 사들이 그 높아진 그 수주 잔고랑 그 수익성 높은 그런 수주 위주로 대응을 하면서 한국 판매자 마켓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장 변화에 맞춰서 SDI 성장 전략도 조금 더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는데, 그 드라마틱한 회복세를 보인 게 삼성전기였어. 이 삼성전기에 대한 외국인은 1751억 정도 순매수했고, 주가도 가파른 회복세 보이고, 현재 IT 부품주인 삼성전기가 IT 그 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지난 9월 말 52주 신저가가 깨진 것은 물론이고요. 주가가 이제 코로나 그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달 초 중순에 이제 강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14만 원선을 터치하기도 했어요. 내년에 IT 업황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이 약간 불다 보니까 이제 모건 스탠리 등에서도 반도체하고 IT 하드웨어 분야가 빠르면 내년 한 1, 4분기에 업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밖에도 바이오 대장주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서 923억을 샀고 순매수 상위 종목에 9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단은 외인 입장에서 그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이유는 이 반도체에 대한 저가 매수하고 환차익을 고려한 코스피 수익률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장 반도체 업종의 실적은 좀 부진하겠지만은 역사적인 그 저점에 도달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매력도가 존재한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삼성전자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뭐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사기 시작하면은 주가는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도 삼성전자 저렴할 때 많이 보시길 바래요. 하여튼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